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.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뭐 내용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통화 녹음으로는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창원 산단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네.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예. 창원 산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를 통해서 이제 뭐 만든 홍보, 창원 산단 홍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문을 입수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었고요. 이제 뭐 거기 보면 이제 창원 산단이 필요한 이유와 이제 약간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제 뭐 홍보 문구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홍보 문구가 아니라 거의 나는 선거 포스터 같은데. 그렇죠. 약간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그 만든 내용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022년 11월 정도에 이제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대신 특별한 답을 하진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창원 산단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나 뭐 김건희 여사 쪽에다가 이런 이제 이게 들어갔고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도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시점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지금 한겨레에서 제목을 달기를 김건희 보고서라고 달았어요. 네네네. 그 뭐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고 치더라도 왜냐하면 왜 거기다 보고를 하는 거지? 예.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수신자로 돼 있거든요. 예.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여기에 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가 실권자니까요. 예.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는 이미 그걸 알아요. 한번 써먹어 봤거든요. 그거를 경험이 있으니까. 김영선 공천 예. 그걸 통해 가지고 김건희가 실권자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그냥 실권자한테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하나 그 아저씨보다는 더 빠른 길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리고 절로 가봤자 어차피 실권자는 이쪽인데 형식적으로 그쪽에 가봤자 이제 시끄럽거든요. 창원 산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1시간 하면은 55분을 혼자 얘기한다 그러잖아요. 그럼 그거에 산다니 말이야.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안 해줄 거니까. 네. 예.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.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이제 최근에 그 탄핵 이후에 막 특집으로 내고 있는 기사를 보니까 그 윤석열 씨가 집에만 갔다 오면 의견이 바뀐다면서요. 그렇죠. 그 얘기 있었어요. 뭐 그런 상황이니까.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보고서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단독 보도의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거였습니까? 뭐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어지게 되잖아요.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우리 경호처 직원들이 힘차게 막았지만 이제는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가거나 아니면 양평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될 거고 실제 이제 불소추 특권도 대통령의 경우는 없어졌고 이제 수사가 앞으로 아마 본격화될 텐데 사실 이후에 이제 좀 이런 수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폭넓게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좀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의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 그쵸. 그래서 그런지 이 검찰에서 그 소환을 뭐 조율을 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잖아요. 네네네. 탄핵 이후에 이전에. 그 이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검찰에서 이런 뉴스들 뭐 조율 중이다, 뭐 조정한다 이런 뉴스들은 나오는데 왜 진행되는 게 없냐 수사가 어떻게 보세요? 이거 검찰의 언론 플레이입니까? 그 기사를 보니까는 조율을 시작한 게 심지어 창원에서 그 중앙지검으로 맞아요. 사건을 이첩한 직후에 그때부터 그렇습니다. 조율을 해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럼 몇 달째 조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고. 왜 그러는 거예요?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지 저도 참 의심스러워요. 그리고 검찰이 참 안타까운 것이 강혜경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을 PC를 갖다 주고 핸드폰도 다 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건 다 제출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.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와중에 오히려 웃기는 거는 강혜경 씨의 어떤 비위 정황 같은 거를 파헤쳐가지고 강혜경 씨를 기소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진술이 거짓 아니냐라는 걸 계속 강혜경 씨한테 따지죠.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? 공익신고자를 오히려 도리어 핍박하고 막 자꾸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참 되지를 않아요. 오늘 보석됐잖아요,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. 그러면 이 부분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펼쳐져 있는 건 많죠. 뭐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원 산단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뭐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얘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밖에 나와 있는 명태균 씨가 이 수사나 뭐 창원 산단 관련해서 혹은 김건희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.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
저는 그거 듣자마자 바로 내일 아침에 어디 방송 나올라나 명태균이. 예.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. 주거지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. 한겨레에서는 보석에. 컨택 안 합니까? 아니 뭐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오신지는 또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. 좀 있으면 이것도 이제 뭐 절차가 있거든요. 보증금도 내야 되고 예,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 뭐 계속 또 접촉을 해봐야죠. 자, 한겨레가 지금 단독을 보도했다라는 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단독들이 더 있다라는 제가 첩보를 들었거든요. 네, 비밀입니다. 네. 이후에도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이제 또 좀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. 탄핵 네. 이후기도 하고 이제 좀 더 주변에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오늘 검찰 이 중증검찰센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뭐 시간이 제한이 있고 또 발생한 현안이 있어가지고 현안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검찰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. 이제 검찰의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이미지는 그리고 있어요. 검찰이라는 기관이 어떤 캐릭터다. 이미지는 그리고 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뭐 나가야 될 방향성 같은 것들은 이거 향후에 뭐 정치권에서든 어떤 시민단체에서든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치면 저희는 이 시간 통해서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좀 까발리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. 검찰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검찰은 뭐뭐다. 출세에 미친 사람들. 검찰은 출세에 미친 사람들이다. 거기 가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. 그래요? 이 출세에 미친 사람들이구나. 여기. 그 본인도 생각이 거기 들어요. 있었잖아요. 네. 왜 나왔어요? 그건 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는데 차차 이 방송에서 한번 좋습니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정일 변호사는 검찰은 땡땡땡. 저는 검찰 외부자고 검찰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또 이렇게 법원에서 예. 만날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렇죠.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도 다 뭐 검찰에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지금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외부자로서의 이미지를 그럼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. 그 검찰이 보면 그 항상 외부의 어떤 그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저희 스토리 김건희 씨 관련된 스토리를 검찰이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국민들이 분노도 안 해요. 그냥 모두가 그냥 그렇지 그냥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의뢰 검찰은 그래. 예. 이제는 분노를 넘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뭔가 아주 대폭적인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은 차기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한번 대폭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땡땡땡으로 정리해 달라니까요. 검찰은 땡땡땡이요? 아니 뭐 임진왜란 네네, 후한무치 이런 거 잘 임진왜란. 하시더만요. 그러니까요. 자꾸 먹는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요. 돈가스 생각. 검찰은 돈가스로 갑시다. 네. 네, 그러죠 뭐. 네. 좋습니다. 우리 정한봉 기자께서도 네. 정리를 좀 해주시자면. 뭐 검찰은 일단 조직 중심주의자들이 되게 되게 많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자신의 조직의 생사와 명운에 대해서 되게 뭐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고, 근데 이제 사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경향들도 이제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약해지고 같아요. 있다. 요즘에는 이제 사실 다들 퇴근도 일찍 하시고 이제 또 이제 워라밸을 다 이제 또 예전에 막 진짜 수사 시작되면 새벽 5시까지 수사하고 난 다음에 7시에 이제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7시에 출근하고 뭐 일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또 많이 그런 경향도 이제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좀 어느 정도 힘도 많이 빠져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후에 전반적인 형사소송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뭐 자신의 역할에 맞는 위치에 좀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검찰은 조직 중심적이다. 뭐 검사 동일체 이런 표현들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하다 보니 다 알게 되어 버렸고 그만큼 검찰이라는 이 행정청이죠. 이 청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.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음 검찰 관련해서 이 중증검찰센터에서 낱낱이 좀 살펴보는 시간들 더 밀도 있게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로버트 강이라는 분이 정 팀장님 자주 나와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아는 사람이죠? 저희 팀원일 겁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크게 활약이 없거든. 근데 이런 댓글이 올라가단 말이죠. 예. 해병대 예비역연대 동원해야겠다. 나 해병대 너무 좋아합니다.
팔강모. 자, 언제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우리 김정현 변호사, 김경현 변호사 그리고 종합보험팀장 고맙습니다. 저희 여기서 같이 마무리 인사했으면 좋겠네요. 내일 오후 3시 30분 뉴스 다이브는 계속 이어집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